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에 수와 도형에서 말씀드렸던 2대 8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2대 8. 말 그대로 2, 물질, 8, 물질의 완성. 물질의 완성이 뭐가 있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2대 8, 예, 비율입니다. 비율. 2대 8이라고 하는 비율도 돼요. 예, 물질의 완성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2대 8이라고 하는 비율이에요. 자, 그 비율이 어느 비율을 말하는가? 궁금하시죠? 그 12회 공부를 할 때 우리가 다윗별 이렇게 있고 그거를 포함하는 큰 다윗별이 한 번 더 있어서 총 12개의 틀이 만드는 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자, 그 틀을 이제 상상해 보세요. 그 틀이 있어요, 여기 지금. 안 보이지만 있습니다, 그 틀이. 자, 그 틀이 만드는 그 가운데 육각형이 있겠죠? 그죠? 조그만 그 육각형을 내접하는 원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 그 원과 다윗별 겉을 외접하는 원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게 이제 비율이 2대 8이에요. 그 크기가. 예. 그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2대 8이에요. 아, 그 2대 8이 그래서 어쩌다고. 이게 2대 8인데, 그러면 어쩌다고. 그 2대 8의 비율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템포와 관계를 갖고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원에 있는 빛과 바깥에서 돌고 있는 빛의 템포 때문에 이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 템포가 같기 때문에. 이 템포가 다르면 어떤 특성을 갖는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정확히 2대 크기의 비율처럼 2대 8이 되듯이 정확히 균형을 맞추면 이게 특성이 없는 하나의 객체로서 존재할 수가 있어요. 완성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윗별 2개의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참조를 하세요. 우리 이제 그 12의 그 썸네일의 그림에 나와요. 그 안쪽 다윗별에 육각형이 있죠? 그 육각형을 내접하는 원이 있고, 그리고 바깥에 육각형에 외접하는 가장 큰 원, 제일 끝부분의 원을 2개를 비교하면 2대 8의 비율이 돼요. 그건 항상 그렇게 돼요. 정삼각형으로 그렇게 해보시면 알아요. 네, 해보세요. 2대 8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2대 8이 되면, 그래서 그 안에 빛이 가둬져서 그 2대 8의 비율이 완성이 되면 하나의 완성된 시스템이라고 공간이 인정을 해요. 너희들 공간 균형 대칭 다 맞았어. 그래, 독립해예요. 독립해. 그러면 그 하나의 시스템으로 독립이 돼요. 그게. 그래서 영원성을 가져요. 그 시스템은. 네. 그 시스템이, 예? 잘 들으세요. 그 시스템이 다시 안쪽에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다윗별의 가운데가 2고 8 할 때 가운데가 2가고 같이 8이 돼서
완성이 됐다고 그랬죠? 그 완성된 시스템을 다시 2로 보는 거예요. 가운데. 예? 그러면 그 2에 다시 또 8이 완성이 되면 다시 또 그 시스템은 완성된 객체로 성장했네. 좀 더 크게 성장했네 하고 큰 시스템으로 인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완성이 된 시스템은 균형이 다 맞고 대칭이 다 맞아서 좀 더 큰 시스템이 돼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시스템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는 우리 눈에 보이는 소립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립자라는 게 어떤 한 알갱이가 아니에요. 알갱이가 아니라 그렇게 많은 시스템들이 성장해서 만들어진 아주 미세한 입자지만 그게 입자가 아니라 그런 시스템의 집합체예요. 점점 커진. 자, 근데 여기서 2대 8에 그러니까 다윗별이 2개 겹쳐져 있는 걸 한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하나의 시스템이 되면 그걸로 한 개 개체 시스템이라고 인정을 받는데 이런 시스템이 8개가 만약에 있어요. 8개. 다시 말씀드리자면 8개가 있는데 요런 방식처럼 계속 쌓인다고 그랬죠. 작은 시스템 위에 또 붙고 이렇게 8개를 만약에 붙이잖아요. 8개. 그러면 제일 안쪽에 시스템 크기와 바깥쪽의 시스템의 크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겠죠. 그죠? 8개를 계속 그렇게 겹쳤으니까. 그게 핵과 원자의 비율이에요. 그냥 그 원자가 그 크기가 아니고 핵이 그 크기가 왜 하필이면 이렇게 핵은 작아? 왜 원자에 비해서 왜 이렇게 핵이 작은 거야? 그리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왜 그 크기여야 돼? 그죠? 제가 예전에 원자 배웠을 때 커다란 축구장 안에 축구공 하나가 원자의 핵이다. 아니요, 더 작아요. 더 작아요. 동전만 해요, 동전. 그 비율이 거의 동전만 해요. 그 동전만 한데, 왜 동전만 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왜 그렇게 작아야 돼? 그리고 다 비어있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8개의 시스템이 모여서 더 큰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핵이 고만해지고 원자는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균형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 계속 균형을 맞춰서 커왔기 때문에. 예? 자, 여기서 보세요. 8개가 있다라고 그랬죠. 8개의 시스템이 계속 겹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8개의 시스템은 몇 단계를 건너야 올까요? 다리가 몇 개일까요? 7개죠? 7개죠? 8개를 건너오려면 7다리를 건너와야 여기서 여기까지 오겠죠? 8단계니까. 그게 7이에요, 7.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쪽의 시스템에서 바깥의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는 7이 필요한 거예요. 7단계가. 7단계를 건너와야 7의 다리를 건너와야 바깥의 시스템에 도달하게 돼요. 그럼 여기서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안쪽에 있는 시스템의 시스템은 굉장히 밀도가 높겠죠. 그죠?
그렇게 조금 해도, 동전만하게 조금 해도 축구장하고 부피는 같아요. 예? 이해하셨죠? 우리 눈에는 동전만 하지만 그 공간을 펼치면 축구장만해지는 거예요. 단지 그게 쪼그라들 수 있는 것 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조그만 세계라고 그 조그만 데서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동전만하게 보일 뿐인 거예요. 실제는 축구장만한 거예요, 그게. 쪼그라들어서 그렇지. 우리 눈에는. 그리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오기 위해서는 7단계가 필요한 거겠죠. 그게 7의 비밀이에요. 7이라고 하는 수의 비밀. 하늘나라에서 땅의 나라로 건너오는. 그래서 이쪽은 밀도가 높은 세계. 근데 이렇게 7이 또 여러 개가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이 단계. 프레탈처럼? 그렇죠. 프레탈처럼. 그거보다 더 밀도가 높은 세계, 더 밀도가 높은 세계, 더 밀도가 높은 세계.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래서 하늘은 이 7을 통해서 뭔가 에너지가 발산이 될 때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주의 방식인 거예요. 물질의 비밀이에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